황혼 이혼. 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헤어질 것을 먼저 요구하는 남편 주도의 황혼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존의 황혼 이혼의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년 퇴직을 한 뒤 이혼 소송을 하는 남편들, 이혼을 한 뒤 여행을 하거나 귀농 등으로 자유로운 인생 2막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혼인한 지 30년이 넘는 부부의 황혼 이혼 건수는 지난 2004년 4,600건이었습니다. 10년 전인데요. 10년이 지난 2014년에는 1,300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 상담 건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57건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373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왜 황혼의 남편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은 남편들이 은퇴 후에 가정에서 느끼는 고립감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경제력이 있어서 집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먹혔지만 은퇴 후 경제력이 없어진 남편을 아내들이 구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 하는 남편도 많은데요. 남은 삶을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재산 분할을 통해 자신이 번 돈을 등산이나 골프 등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마음껏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다는 남편도 많았습니다. 네,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설마 이 방송 보고 에이 나도 홧김에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혼 소송까지 가는데 그 연령층이 많이 이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많이 참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안 참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한때 이제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한참 뭐 수십 년 동안을 참고 가정을 돌보고 본인을 희생했던 그런 여성들이 이제 그 남편을 상대로 해가지고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 이상 전 이야기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걸 넘어서 또 반대로 내가 오히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내가 왜 은퇴 후에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상대로 황혼 이혼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그 삶이 좀 이제 여유가 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혼까지 가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뭐 혼인 자체도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고 네. 또 이혼도 또 다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생각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있었던 전통적인 가족상이 좀 해체되는 모습을 볼 때 아무래도 이제 사회의 변화가 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손 변호사나 저나 같은 남성이니까 남성 얘기를 좀 솔직하게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결혼 네, 저 결혼했습니다. 하셨죠? 네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남자도 달라지지만 여자도 달라져요. 하지만 혼자 사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나이 드셔서 라면밖에 더 끓여 먹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 혼자 사는 게 저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은 그 혼인 후에 뭐 이제 그 가정을 돌보는 거나 그런 거 안에서 하는 것을 사실상 제가 잘 하지 않아 가지고 예. 뭐 갑자기 하게 된다면은 잘할 자신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라기보다는 남성 중심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예.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만서도 예.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성들이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성들은 그 나이 드셔서 60대 넘어서 70대 되셨을 때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래요. 부모님이 어머님들이 더 활동적이세요. 밥도 뭐 잘 드시고 바깥에 사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아버님들은요 그냥 집에만 계세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큰 활동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지만 않으시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 혼자 살래? 글쎄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여유가 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정말 그 같이 살기가 좀 어렵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쉽게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남성들의 황혼 이혼 요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뭔가 충분한 그런 재정적인 그런 것이 받침되는 상황에서 그 두 번째 추가적인 그런 욕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도 됩니다. 게다가 아까 이혼 사유 중에 두 번째가요. 저 남자들끼리 그런 로망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싶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거 역시 뭐 로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쓰셨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로망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따라서 진정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같이 생활을 해오고 가치관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생활 습관을 서로가 이해하는 배우자가 새로운 사람보다 훨씬 더 생활하기 수월하고 편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욕구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것인지는 뭐 단정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시죠. 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혼하면 또 혼자 살려고 이혼하지는 않을 거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납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남성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이 아이고 그래요 아버님 그 혼자 적적하실 텐데 여자친구 많이 만나시죠 하고서 이렇게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나 새로 만난 여자친구랑 다시 결혼할란다 라고 얘기하면 자식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왜죠? 상속이죠, 상속. 예. 한마디로 하면 상속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법상 혼인신고를 해서 배우자가 되면은 혼인 기간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상속권이 생깁니다. 아하. 배우자니까. 더군다나 자식들보다도 결국은 자식들이 1이라고 한다면은 1.5를 받거든요. 배우자의 그렇죠. 경우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한다면은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은 할 수 없어요. 굉장히 큰 재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얼마든 적적하시니까 교제하시고 만나시는 거 좋습니다. 용돈도 드리고 하죠. 하지만 그게 혼인 신고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가면은 굉장히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황혼 이혼하시고 재혼하시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소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